뭐 이거 풀고 뭐 설명하고 이러면은 뭐 다 풀었을 거예요. 뭐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요 합법과 작물 문제지는 오른쪽에 두시고 왼쪽에 두시고 뭐 왼쪽 오른쪽 관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제가 또 프린트 한 장 또 드렸죠. 요 부분은 오른쪽에 두시면서 합법과 작문을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지금까지 뭐 많이 풀었을 거고 풀다 보면은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니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게 그거 그냥 글자만 바뀌어서 나온 느낌이고 그래서 합법과 작문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개념화, 유형화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한다면 문제 푸는 속도를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엄매하고 화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엄매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뭐네? 하고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엄매 공부 많이 하다 보면은. 근데 화법과 작문은 그러진 못해. 이거 다 읽어야 돼.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딱 그 느낌이 딱 떠오른다면 시간이 쑥쑥쑥쑥쑥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히 이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화하는 방법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혹은 기존의 화법과 작문에서 혹시나 문제가 틀렸다면 혹은 둘 중 아리까리 한 대 뭐 맞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랑 이제 그 겨울에 했었던 친구들은 아마 좀 다 기억이 상기될 겁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요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뒤에 프린트도 이어서 제가 복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화법과 작문의 이 전체적인 차례인데 발표, 연설, 토의, 토론, 협상, 면접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의 이 화법 부분에서 한번 몇 월 달에 뭐가 나왔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정보 전달하는 것부터 이제 성찰과 정서 표현, 이렇게 성찰과 정서 표현까지가 이제 유형이고 융합형은 이제 섞어서 나올 거고 여기서도 어떤 부분들이 6월 달에 나왔고 어떤 부분들이 9월 달에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 본다면 나왔던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왔던 부분을 또 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 거고 먼저 다시 화법 작문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넘어가면 2페이지, 3페이지에서 제가 이 순서를 화법과 작문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숙제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그리고 나중에 평가하기 혹은 고쳐쓰기. 문제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화법과 작문이 그냥 다른 데서 안 나오고요.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쓰기 맥락이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했었죠. 쓰기 맥락. 쓰기 맥락만 잘 읽어도 그러니까 글이 많아. 화법과 작문은 엄매보다 글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서 읽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쓰기 맥락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 목적, 주제, 독자 혹은 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읽어주면 되겠죠. 내용 생성하기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뭐 내용 생성, 우리가 뭐 자료 찾고 내용 찾아내는 거지만 문제화 되는 부분은 크게 일부분이에요. 뭐 자료 제시 문제. 이 자료를 제시해서 어느 문단에 넣을 것이냐, 혹은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느냐, 그런 내용 생성하기 부분이고요. 자, 내용 조직하기 부분에서는요.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거고 다른 말로 개요 짜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개요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던 말이고요.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 또는 현재는 어떤 표현하기 바로 직전 단계의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무슨 계획이다. 그럼 이때의 계획은 처음에 나왔던 계획하기하고는 조금 언어적 이질감은 들어야 돼요. 처음엔 전체 글을 쓰기 전에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거고요. 표현하기 직전의 계획은 개요 짜기의 그 계획인 거예요. 이게 언어가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을 풀다 보면 언어가 혼재돼서 나와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조직할 때는 통일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내용을 막 이렇게 막 바꿔주기도 하고 응집성을 고려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응집성 고려되는 문제들도 선택지에서 나올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표현하기는 실제 우리의 말과 실제 우리의 글이에요. 실제 우리가 말은 근데 우리가 뭐 듣기 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엔 있었지만 선생님 세대에는 이 말은 결국 발표하는 또는 연설하는 글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글로 쓰는 거는 이제 장문의 어떤 뭐 초고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말하기 패턴을 보이느냐 또는 어떤 설명 방법을 보이느냐 어떤 전개 방법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통일성, 응집성과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요 계획생성 조직표현, 계획생성 조직표현 요 네 단계가 지나고 나서 평가와 고쳐쓰기 부분에서는 평가라는 건 누가 평가해야 돼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 화법 입장에서 청작 평가, 청중 평가 문제가 나올 거고요. 고쳐쓰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지? 장문에서 나올 거죠. 그래서 특화된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올 거예요. 장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 그래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건 다 이 안에서 있었어 라고 느낌이 좀 팍 들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그 접근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굳이 안 해도 그냥 이건 읽으면 풀 수 있어요. 사실 화법과 작문은. 근데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어를 많이 꼬아내기도 해요. 어렵게 나올 때는. 그럼 그 단어를 꼬아낼 때도 어느 부분을 우리가 딱 살펴야 되는지 그 포인트가 잡혀있으면 금방 보일 것이고 두 번째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화법과 작문은요. 화법과 작문이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화법과 작문은 표준 점수가 좀 낮죠. 그렇죠. 엄매보다. 거기서 실수를 한번 또 하게 되면은 더 낮아지니까 최대한 실수 없이 하자라는 측면이에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다 맞으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6월달 모의고사부터 한번 천천히 어느 부분에서 설명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35번, 37번 문제. 자, 요 문제 화법에서 발문 보세요. 전체 발문. 여기 제시 발문을 보니까 나왔네. 발표. 그러면은 자, 6월 달에 발표가 나왔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시면 발표 6월 달 화작에서 나왔네요. 저 6월 달 화작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쭉 도식화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럼 발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목적,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저는 두 가지로 그냥 압축을 합니다. 설명 아니면은 설득이에요. 물론 그게 두 개가 혼재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말은 설명 아니면 설득이야. 아닌 게 있나? 선생님 저 마음이 아파요. 그건 네 마음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저 뭐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래요? 저 설득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발표는 설명하는 말하기로서 무엇인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주제를 찾아볼까? 발문에서 나와 있잖아. 텃밭 가꾸기. 주제네. 텃밭 가꾸기 주제. 그러면 자, 이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정석은 읽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읽을 때도 옆에다가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문단 요약. 문단 요약은 평소에는 연습을 할 때는 좀 쓰시되 아니 시험장에서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되죠. 그렇죠? 자, 첫 문단에서 안녕하세요. 안 들린 건지 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뭐 내용 설명한 거 아니죠? 근데 여기까지도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 무슨 의미입니까? 안녕하세요. 선배 누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거 왜 얘기했을까? 청중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 장소에 있어서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청중을 고려한다, 배려한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요약하면 되고 고려, 배려. 저는 텃밭을 가꿀 때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물을 심고 싶었어요. 저의 어떤 경험담 얘기하고 있네요. 아마도 15제곱미터의 정보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청중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죠. 그렇죠?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잠시 뒤에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잠시 뒤에 잠깐 호흡을 멈추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작물을 심기 전에 효율적인 배치류에 요 도움이 됩니다. 작물 배치도를 그려봅시다 라고 하는 어떤 발표의 좀 주제, 화제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첫 번째 문단을 잘 읽고요. 뒤에 보면 화면을 제시하며 또 화면을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가로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눈에 바로 띌 겁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가르치는지 제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실 것도 편할 거예요. 그렇게만 체크를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지막 문단 한번 바로 볼까? 텃밭의 다양한 작물들 잘 기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발표 내용이야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 파악하면 되는 거고,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문제 순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내용을 읽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이 잘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순서대로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1번에 대한 그림과 36번 잠깐 볼게요. 자료 2번에 대한 그림이 분석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보니까 옥수수가 왼쪽으로 갔네, 고추가 왼쪽으로 갔네, 감자, 상추, 이거는 왜 이럴까? 그 내용을 요 문단과 요 문단으로 좀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될 거예요. 이어서 연결해서 읽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도 먼저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35번, 37번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36번은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이 됐다면 순서대로 풀어도 관계없어요. 자, 35번 문제 유형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문제 유형에서는 발표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말하기 방식, 태도에 대한 문제죠. 말하기 방식 혹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은 거는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가 그냥 없는 거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머지 4개는 다 어딘가 나와 있겠지? 그럼 나와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골라주시던가 없는 거 빨리 찾아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림을 그리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는 장면은 어디에 제시가 돼야 될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다는 행위. 그린다는 행위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발표문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개념이 연결되면 되죠. 언어적 표현이 있고, 준언어적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준언어적 행동이 이게 행동이죠. 그럼 이런 행동이라던가 혹은 비언어적 표현은요, 갈호 안에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럼 가로를 아까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자료를 다시 가리키며, 자료를 다시 제시하며, 화면에 제시하며 라는 정도까지는 드러났지만 그림을 그리며 라는 이런 행동은 있나 없나? 없네. 그쵸?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1번 하고 넘어갔을 것 같긴 한데, 자, 아까 제가 한 말이 있으니 찾아봅시다. 준언어적 표현.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준언어적 표현 아니야? 준언어적 표현에서 발표의 전달력을 전달하고 있다. 어떤 거? 준언어적은 행동이지. 가리키며 이런 것들이 다 준언어적 표현이죠. 자, 여기 얘들아,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 거 내 행동이지. 준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 행동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화면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자, 경험에 비추어 청중의 관심을 짐작했다. 이거는 첫 문단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 저도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은 어디서 있었지? 첫 문단에 있었죠. 그리고 의문형 종결어미 빨리 찾으면 되잖아. 의문형 종결어미가 보이나요? 의문형 종결어미? 종결어미만 빨리 봐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했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정독을 안 해서 못 찾는구나. 근데 의문형 종결어미 빨리 찾으면 되지. 그리고 답은 어디서? 뒤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답을 했네. 잠시 뒤에. 라고 했으니까 4번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준언어적 표현에 맨 처음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큰 목소리, 이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서 미안해. 내가 여기서 전달 잘못했다. 미안해요. 비언어적 행동, 이게 행동이죠. 미안해요. 준언어적 표현이 1번이었죠. 여기. 거기 적구나. 여기. 이게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가리키는 게 비언어적 표현. 여기 목소리.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내 핑계 아닌 핑계. 준언어라고 나는 배운 세대가 아니라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배웠어. 왜냐면 반만 걸쳐져 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옛날 우리 지문에는 반언어적이라고 나와요. 자, 5번. 청중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면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 이건 어느 부분에 있어야 될까? 5번 같은 선택지는 마지막에 있겠지. 그럼 마지막에 한번 쓱 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봐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번 여기서는 바로바로 찾아지겠지만 여기서 말을 꼬아냈을 때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꼬아냈을 때 좀 주의해 주시고. 자, 37번 문제에서 청자 1번, 2번, 3번 청자 평가 문제죠. 아까 우리가
계획 생성 조직 표현에서 지금 말하기 방식은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였고 37번 문제는 청중 평가 문제였네요. 그러면 청자 1번 풀고 나서 읽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바로 청자 1로 가시고 청자 2로 가셨을 때는 바로 2로 가시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청자 1 한번 보자. 작물을 수확하고 난 후 다른 작물로 교체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교체한 이유가 뭘까? 라고 한 것을 우리는 옆에다가 이 청자 1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이 내용을 또 평가해 보자. 궁금증이지. 궁금해. 그러면 자 청자 1 밑에 선택지 1번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서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거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지적했다는 건 다소 좀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아쉬웠어 라는 말로써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요 궁금증이라는 말이랑 아쉬움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어적 민감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거를 선생님 보완할 점을 지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쉬운 표현이에요. 지적하고 있다는 건 아쉬운 표현으로 가야 돼요. 그럼 아쉬운 표현은 우리 청자 1, 2, 3에서 어디 나와 있을까? 3번이지. 청자 3번이 지금 아쉬워 라고 했잖아. 키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 자, 요 청자 1번에 대한 요 부분과 청자 3번에 대한 요 부분은 궁금증이랑 아쉬움이랑 크게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제가 느끼기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연히 화법과 작문에서 궁금한 점과 아쉬운 점과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청자 2에서는 브로콜리가 케일보다 크게 자란다고 알고 있어 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안 게 아니죠.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나 과거부터 알고 있었어. I know. 전 맨날 I know라고 쓰지. 나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그쵸? 요 심을 계획인데 우리 계획은 I will, 나 이거 할 건데 왜 이렇게 영어를 하냐면 영어적 표현이 훨씬 더 깔끔해서 그래요. 들은 것을 활용해 봐야겠어. I will. 그럼 학생 2로, 청장 2로 가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알고 있던 사실 맞죠? 발표 내용을 비교했는데 문제점을 제시했다. 문제점 제시되고 있나? 아니죠. 여기가 X 쳐줘야 된다라는 거지. 확실하게 X 쳐주면서 3번까지도 가봅시다. 청자 3번. 작물의 키 순서를 알려줘서 자제했을 때 알 수 없었어. 아쉬워. 근데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아쉬움에 대한 지적이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 평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발표 잘했는데 그래도 저게 조금 아쉽네. 그럼 그런 생각이 3번에서 나오는지 봅시다. 자신이 필요하다는 생각, 내용 어떤 거? 키. 다루지 않았으면 아쉬워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신다면 이 정도로 읽어줬다면 4번, 5번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정도로 맞춰줬다면.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은요. 걸을 수 있는 거 빨리 거르고 못 봤던 거는 한번 세모치면서 그리고 한번 쓱 보면 되지. 경험 떠올렸는지 혹은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 지금 이 단어들만 보고 4번, 5번에서는 과거 경험 떠올렸나?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기만 하면은 그냥 눈으로 훅 쓸고 지나가면은 시간이 좀 세이브 될 것 같아요. 36번 이제 자료 제시잖아요. 자료 제시에서는 내용이랑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자료가 써야 있는지. 지금 일반적인 자료는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어려워요. 이거는. 왜? 아까도 내가 이거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때 아마 이 부분이 좀 안 읽혔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게 일반적인 자료 제시 부분이랑 좀 달라요. 원래 순서대로 자료 1, 2,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한 번에 자료를 불러주고 비언어적 행동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라고 지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 과거 문제보다는 좀 난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패턴을 꼭 연습해 가시는 게 이번 수능에도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한 번에 제시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이 짚어가면서 집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한 패턴이었다라는 거. 제 스타일대로 장문부터 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장문. 자, 34, 43, 45 저는 뭐 융합형 지문을 보는 걸 좀 싫어해요. 너무 길잖아. 또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할 거 많잖아. 그죠? 근데 장문은 또 깔끔 할 거야. 작성한 초보이다. 지역신문의 독자 기고라는. 자, 요 장문 상황이라고 제시된 게 아까 뭐라고요? 쓰기 맥락. 어떤 상황에서? 그래, 이게 계획하기 단계잖아요. 장문 맥락, 쓰기 맥락, 장문 상황, 계획하기. 그럼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목적, 주장하는 글, 목적, 주제, 매체는 어디? 지역신문, 매체. 독자는 뭐 독자 기고란 이건 독자는 아닐 거고 독자는 이 신문을 보는 지역신문 보는 독자들이겠죠. 독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매체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쓰기 맥락 파악했다면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장한대요. 잠깐 그러면 돌아가서 여기에서 적어보자. 주장하는 글은 그러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 오른쪽 장문에서 8, 9, 10, 11, 12, 13, 14에서 주장하는 글. 네,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장문이 여기 지금 설득하는 글이 하나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서. 자, 초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약은 빠르게 되는 게 좋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확대합시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뭘 주장한 거예요? 청소년 감정관리 프로그램 확대하자. 문제 해결하자.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이런 단어, 이런 문장들도 나오면 무조건 문제와 연결될 거예요. 현재 우리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를 근거로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의 말? 이 글쓴이의 말인가? 아니죠. 이와 반대되는 입장의 글이죠. 반대 입장 나왔구나. 꼭 체크해 주세요. 반대 입장은. 반대 입장 체크해 주시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야. 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확대하자고. 3문단. 감정관리 프로그램은 감정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 제시해 줬고요. 그래서 실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향의 접근.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실시 대상의 확대 니은으로 체크가 됐고 두 번째 넘어가면 디귿으로 친절하게 나왔네요. 활동 내용의 다양화. 두 가지 확대와 그리고 다양화입니다. 자, 마지막 A 부분은 45번 문제 이렇게 쓱 보니까 고쳐쓰기 문제네요. 그러면 고쳐쓰기 하면서 읽어도 되는 거니까 자, 43번 문제, 45번 문제가 가장 먼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 중에 하나. 43번 초보에 쓰기에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문제의 원인은 항목표를 유형화하자. 원인,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했지 원인까지 얘기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념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니까 그것이 나왔는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데 자, 3번이 아까 제가 체크했던 거 반대.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였다. 하지만 이라고 하는 그 앞부분 그리고 하지만 뒤에라는 부분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갈 수 있으니까 3번 선택지가 아까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대에 대한 입장을 글을 쓰면서 미리 표현을 했던 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밑밥 던지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반대되는 입장을 미리 밑밥을 던져서 제거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선택지로 골라주시면 43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고를 거예요. 이 문제도 이 글쓰기 표현 방법이거든요. 초고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지만 이 표현 방법이 또는 설명 방법이 그냥 있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다 없다로 찾아주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반박하였다. 여기 있네. 끝. 더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45번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45번 보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지? A에서 보기로. 화살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A에서 보기로. 그럼 A에서 보기로 왔으면 분명히 처음에 썼던 거랑 뒤에 썼던 거랑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추가된 건 무엇인지 혹은 삭제된 건 무엇인지 혹은 유지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셋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왔으니까 그리고 내용이 좀 길어졌으니까 좀 추가된 부분 혹은 변화된 부분 찾아봅시다. 요컨대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면서 늘고 있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은 앞에서 안 나왔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시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겹치니까 일단은 패스. 그리고 다양화해야 된다. 실시 대상의 확대와 근데 다양화는 우리 앞에서 얘가 니은이었고 얘가 디귿이었다는 게 인지가 돼야 되고 떠올려야 되고
이를 위해 감정관리에 문제가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대로 끝났네요. 그럼 이 부분은 뭘 넣어준 것 같아요? 부정적 감정은 청소년이 늘고 있는 상황이야.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목적이야. 그렇게 하는 게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넣었어. 라고 하는 내용이 밑에서 그렇게 조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조언은 몇 번이었을까? 실시 대상을 확대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대상을 확대해야 돼. 하나가 안 들어가 있네. 다양화해야 돼. 이 다양화와 대상의 확대는 해결 방안이었던 거죠. 그쵸?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니, 확대하는 것만 들어있으니, 주장을 모두 포함해, 다양화하는 것도 포함해, 라고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데, 자, 요런 고쳐쓰기 문제가 우리 잠깐만 넘겨서 장문의 고쳐쓰기 뒤에 9월 달에 고쳐쓰기 문제를 한번 또 보십시다. 14번. 9월 달에 44번이에요. 이 고쳐쓰기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는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청중 평가 문제 혹은 고쳐쓰기 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고쳐쓰기 문제가 좀 전에 봤던 문제 유형하고 지금 이 44번 문제 유형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느껴져요? 지금 한번 보시고. 분명히 둘 다 고쳐쓰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난도가 거의 뭐 천상계와 지상계 차이예요. 6월달 거와 9월달 거의 고쳐쓰기 문제는요.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쉬울까? 6월달 때 6월달 게 어려워요? 재훈이도 그런 느낌이야? 아니 둘 다 괜찮아? 비슷한 것 같아? 나는 44번이 훨씬 쉬워. 44번은 지문 제대로 안 읽어도 그냥 풀리거든. 물론 제대로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 44번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조건을 주잖아요. 그쵸? 조건 제시형이잖아, 이거는. 44번, 근데 앞에서 6월달 거는 조건을 유추해야 되는 형이고, 유추가 더 힘들지. 그럼 여기서 학생회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골라볼까? 이거 어려운 일 아니야. 밝혀주래. 어려운 일 아니야. 조건 제시 첫 번째 옵션. 첫 번째 조건. 야, 이거 어려운 일 아니야. 두 번째. 이 문단에서 언급한 효과와 관련, 이 문단에서 언급한 효과는 그럼 빨리 가서 얘기 와야 되겠죠.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가서 봅시다. 어떤 효과인지. 이 문단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효과예요? 인식을 변환시켰다. 인식을 변환시켰다.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 그죠? 긍정적 이미지 갖게 할 수 있는 이미지, 효과, 인식. 그리고 3번, 권유하면서 마무리하자. 그럼 권유한다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끝내야 되니? 권유. 청유형 어미. 뭐뭐 하자. 이런 느낌이 들게. 그럼 종결어미만 빨리 한번 볼까? 1번 맞나? 뭐뭐 한다. 아니잖아. 2번. 해보자. 맞네. 3번은 어때요? 공모전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권유의 느낌 들죠? 3번은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거 권유의 느낌 안 들죠? 4번은 어떨까? 그러면 벌써 2번, 3번, 5번으로 축약이 되지. 축소가 되지. 그러고 나서 이 문단에서 언급한 효과는 뭐예요? 인식의 변화. 그리고 학생이 어려운 일이 아니면 밝혀주면 좋겠다. 학생한테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 있었니? 1번, 2번은 어때?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럼 이것도 어려운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3번은 안 나왔네. 어려운 일 아니야 라는 얘기 안 나왔으니까 지워지고. 5번은요. 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왔네. 그럼 이제 2번, 5번 중에 하나겠네요. 하나 더 맞춰주면은 언급한 효과 뭐예요? 인식의 변화. 긍정적인 인식. 답은 5번이네요.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떨까?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안 보고 이렇게 풀려요, 실제로. 지문 안 읽었는데 그냥 일부만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는데. 그래서 고쳐쓰기 문제가 6월처럼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제시가 됐으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그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게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45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쳐쓰기 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옛날 고쳐쓰기는 그냥 진짜 문제부터 바로 풀어도 괜찮거든요. 그 문제 풀다 보면 내용이 바로 파악이 되어갖고 그냥 쓰기 읽히는데 절대 요 문제 45문제 나오면은 절대 고쳐쓰기 문제부터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많이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이런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지문 읽고 푸셔야 돼요. 45번 문제만 주의하세요. 이런 문제 유형에서.
자, 그리고 4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료 제시 문제인데 이렇게 표 제시가 되면은 표는 분석하셔야 됩니다. 표 분석이 먼저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료. 학생이 지금 청소년이 어때요? 많이 힘들어하나 봐. 그쵸? 많이 힘들어한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럼 자료, 나는 심리 상담이 많대, 적대? 없대. 아, 그래서 위험하대. 그럼 현재 상황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나서, 자료 제시 1번 선택지. 왜 자료 1번에 가와 나를 활용하여 1번에 대한 문제로 바로 가시는 게 낫잖아. 자료 1번.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니은이 필요한 이유. 니은이 필요한 건 뭐예요? 니은. 실시 대상의 확대. 실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지. 왜? 지금 애들이 힘들어해. 그리고 확대하자. 왜? 학생들이 상담했던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확대하자라고 근거 이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2번으로 가서 논문이네요. 그럼 논문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지 볼까? 노출되면 뇌성장 저하된대. 부정적인 감정은 그래서 뇌성장이 저하돼. 아,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지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학업 능력도의 저하도 발생한대.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네, 아이들. 그렇지? 그래서 다시 선택지 2번으로 가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억이 필요한 이유로 문제 해결해야 돼 라는 거죠. 현 상황에 문제 해결이 필요해 라는 이유로 쓸 수 있겠죠. 왜? 감정 관리 안 되면은 뇌성장 저하되니까 라는 이유로 근거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료 3번 전문가의 면담인데 전문가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전문가는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방법에 대한 예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럼 3번 선택지로 가면 적용 방법으로 이런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 얘기했고 끝. 그러네. 4번도 자료 1 그리고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억이 필요한 이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로 학생들이 늘어나면 학업에 곤란을 겪고요. 그리고 청소년 증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문제 겪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자료로 줄 수 있으면 벌써 1, 2, 3, 4가 되게 말이 맞는데 5번은 왜 틀렸는지 그것까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안 맞아요? 자료 1에 나와 자료 3을 활용했을 때 활동 내용의 다양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전문 상담 기관이 학생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의 사례를 제시한다. 자, 그러면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니?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주는 자료잖아. 그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뭐가 나와야 돼? 비포, 애프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런 식의 자료들도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결과를 보여주려면 비포, 애프터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런 자료의 유형들도 많이 제시가 돼요. 비포 애프터 자료. 알겠죠? 그래서 5번은 비포 애프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융합형 지문으로 가봅시다. 가운데. 자, 융합형 지문을 보면 요새 대부분 이제 비평문 나왔네요. 비평문을 쓰기 위한 초고였고, 나는 건 비평문이네. 비평문. 그리고 대화래요. 근데 이 대화가 밑에 보니까 학생일의 첫 번째 발언만 한번 보세요. 학생일의 발언. 어떤 내용으로 구성한지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잠깐만 다른 프린트로 넘어간다면 분명히 이 융합형 지문에서 화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 걸까? 연설한 걸까? 연설은 아닌 것 같고 혼자서 얘기한 건가? 얘기해보자 토의학이에요. 이게 6월에 화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의가 뭐냐면 토론과 토의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토의는 최선의 베스트 방법을 우리끼리 한번 토론해보는 거예요.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토의하고 있는 거야. 우리 화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방법을 논의해보자. 그렇죠? 토론은 뭐니? 토론은 누가 옳은지 가리는 거. 누가 옳은지 그래. 자, 선생님의 방법에 찬성하시는 분 이쪽, 반대하시는 분 저쪽. 그렇게 하면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토론과 토의의 분명한 경계 지점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느냐. 근데 부분적으로 토의에서도 찬성과 반대는 있어요. 네 의견 좋은 것 같아. 나 동의해. 찬성이잖아.
그죠? 그 부분적 동의고 아니면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찬성, 전체적인 부정이냐 토론입니다. 그리고 비평문 나왔네요. 비평문 13번에 비평하는 글 있었죠? 여기 비평하는 글 6월 장문이 비평하는 글이 하나 적히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문제 유형만 좀 한번 볼게요. 자, 위 대하에서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여기 학생 1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 토의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토의는요, 또는 토로는요, 사회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회자를 토의 같은 경우는 요새 그냥 학생 1이 대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38번 문제는요,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니까 학생 1의 행동을 빨리 발췌해서 읽으면서 하나씩 지워주시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온 거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지워주면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 넘어가서 39번 문제도 39번에서도 대화의 내용을 흐름을 고려할 때 기여가 미음에 대한 적절한 건데 이거는 대화 태도예요. 화법은 대화 문제잖아. 그쵸? 대화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대화 태도 같은 경우도 맥락에서 맞춰서 이 맥락의 대화 태도는 토의에서만 나오고요. 혹은 토론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절대 뭐 발표나 연설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겠지? 그래서 맥락에 따른 이 대화 태도가 서로 일치하는지 아닌지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그렇게 보고 있네 라는 거예요. 그럼 1번 한번 보자. 1번 기억. 앞선 발화 내용에 동의하며까지 끊고 동의하고 있나? 기억에서 앞선 발화 내용에 동의하며 동의하고 있나? 기억 한번 보세요.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거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그럼 앞에 사람 학생 3을 봐야지. 학생 3 요새 인기 끌고 있대. 나도 그거 본 것 같아. 그럼 동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맥락이랑 같이 맞춰야 돼요. 알겠죠? 기억만 보시면 안 돼. 우리가 기억에만 줄쳐져 있다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기억만 보는데 앞에 발언을 보고 그 다음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39번 문제 같은 이 맥락에 따른 대화 태도 문제도요. 사실 발췌독해서도 돼요. 문제 시간이 없다.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싶다면. 그럼 자, 기억은 맞나? 아니, 뒷부분 가지고 봐야지.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사례 나왔나? 안 나왔네. 디스토피아 사례가 어디 있는데? 사례는 이거 있었어 뭐 이렇게 예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사례 X. 그럼 1번은 지워줘야지.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번 가서 확인하고 이어진 문장이니까 이어진 문장이 앞부분 맞는지 확인, 그리고 뒷부분도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그냥 동의했다라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간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실전에서. 알겠죠? 사례가 지워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남은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자, 40번 문제가 우리 계획 생성 조직 표현에서 40번 문제가 장문의 조직하기 문제예요. 조직하기 문제. 자, 조직하기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통일성, 응집성에 대한 얘기. 근데 요거는 통일성에 대한 얘기예요. 맥락. 요 맥락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직하기는 우리가 글쓰기 계획이라고 하는 요 음영 부분의 계획이 개요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개요는 문단이랑 맞춰서 읽으면 돼요. 40번 문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먼저 읽을 게 아니라 요 개요 문제가 있으면요. 개요에 맞는지 아닌지 따져가면서 그냥 바로바로 대응시키면 돼요. 개요 문제가 있다 없다로 요 문제가 시간이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40번 문제 이거 개요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개요가 맞는지 각각의 문단 가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 먼저 읽지 마시고 개요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대응시켜 보세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세이브가 되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겠죠. 자, 밑에 41번 문제 봅시다. 자, 41번 문제도 고쳐쓰기 부분이긴 해요. 근데 고쳐쓰기가 어떤 내용을 명식으로 준 어떤 부분을 직접 고쳐쓰는 게 아니라 제목을 바꿔보라고. 제목을 달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쳐쓰기 부분에서 제목 다는 고쳐쓰기가 또 있는데 여기서도 조건을 줍니다. 첫 번째, 작품의 주제의식을 반영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래요. 글쓴이의 관점, 그럼 우리는 나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글쓴이의 관점은 그러면 어디에 좀 많이 나와 있을까? 마지막도 두 갈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마지막도 맞고 두 갈씩도 맞아요. 왜? 두 갈씩으로 때려버리면 앞에서 그냥 제시해버렸을 거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러하기 때문에 내 이 관점은 이렇다. 그럼 마지막과
디스토피아는 사실 앞에서 정의한 내용 보니까 안 좋은 건데 되게 우울한 건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장르. 뭐 쪼커 이런 거. 너무 싫어. 오징어 게임. 그거 재밌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보니까 나는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본대? 의미가 있대.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대. 인기없군 요즘 감상하며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보는 것은 어떨까? 개뿔. 너무 싫어. 너무 막 마이너한 거 너무 싫어. 아무튼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은 뭐야? 긍정이라고 생각했고. 또 부제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래요. 그럼 비유적 표현을 찾는 거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비유적 표현, 은유법, 직유법 찾아주면 되잖아. 부제 보자. 1번.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을 진단한다. 이거는 비유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진단이 물론 이제 이거는 사전적 어휘적으로 우리가 확대돼서 쓰인 거죠. 2번. 작품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이것도 비유인가? 비유라고 봐야 되나? 근데 만약에 요 부제라고 하는 이 부분 못 보신 분들이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얘기한 건데 요 부제라고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자화상 비유적 아니에요? 라고 그래 맞아 자화상 비유적이야. 근데 너 어디 봤어? 제목 봤잖아. 부제를 봐야지. 그렇게 해서 2번이랑 헷갈리셨던 분들도 있대요. 4번이네. 아픈 사이를 들어보는 거울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부제를 보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글쓴이의 관점 나온지 한번 볼까? 작품, 열풍, 더 나은 사회를 열망이라고 해서 제목 자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42번 문제는 이거는 되게 말을 많이 꼬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글쓴이가 지금 긍정적이잖아요. 그럼 다른 관점으로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점 평가 문제라서 이런 문제 유형은 과거에는 안 나온 유형이에요. 42번 문제 유형. 알겠죠? 그래서 어떤 비평하기 또는 비판하기에서는 꼭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니까 이거는 그 글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글에 대한 평가 부분은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개요랑 연결지어서 같이 풀어도 괜찮아요. 40번, 42번 문제가 약간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 그 개요 안에 나온 이 표현들이 주장인가, 뭐 약점을 보완한 건가, 다른 관점이 나온 건가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줘야 되는 거고. 다른 관점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다른 관점 나온다면 무조건 반대 의견, 부정적인 의견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라고 했었죠. 아까도 어디 나왔니? 본문에서. 두 번째 문단.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 나 같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너무 불편해. 너무 싫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항상 체크하고 읽으실 때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다른 관점, 다른 부정적인 의견, 반대 의견을. 알겠죠? 그걸 머릿속에 개념화하세요. 그럼 6월은 비평문까지 쭉 나왔었고, 자, 넘어가서 9월달 문제 유형은 조금 달라지는 것만 우리가 좀 볼게요. 자, 발표가 또 나왔네. 그쵸? 발표. 장문은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화법은. 대화 나왔네요. 대화인데 토론인지 토의인지 한번 보면 토의가 또 나왔네요. 그쵸? 토의와 발표 나왔어요. 그럼 6월이랑 똑같잖아. 그쵸? 또 학교 신문에 글을 쓴 초고인데 이거는 그럼 무슨 글일까? 초고인데 설명하는 걸까? 마지막 주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설득하는 글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하는 글이 또 나왔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장문 43번 45번 문제 보니까 학생의 생각이다.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생각했구나가 아니야. 이게 뭐라고? 계획하기. 계획하기는 뭐라고요? 장문 맥락, 쓰기 맥락.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주제, 목적, 그렇죠? 설명, 목적, 효과, 설명, 공모전 하는 이유, 주제, 그렇죠? 누리집 매체. 누리집이 인터넷이지? 매체. 독자는 학생들에게 학교 누리집인가 뭐
학생들 플러스 선생님들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주제, 목적, 복자, 뭐 매체 다 나왔네. 그죠? 그래서 쓰기 맥락이라고 읽어주시고, 요거는 학생에 대한 어떤 설명하는 거, 요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 글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가 쭉 적어봅시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발표하기가 9월 화작에서 또 나왔고요. 9월 화작에서 또 나왔죠. 그리고 설득하는 글이 9월 화작에서 나왔고요. 설명, 정보 전달하는 거 9월 장문에서 나왔었네요. 그럼 이제 비어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연설이 비어있거든요. 연설. 그리고 토론과 협상이 비어있어요. 연설, 토론, 협상. 이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 발표를 읽는 방법과 토의를 읽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토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설명하겠지만 대화가 끊기는 부분들 체크하면서 읽는 게 편해요. 대화가 끊기는 부분. 그리고 토의라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베스트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러면 뭐가 결정되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 읽으면서. 뭐가 얘네들 이거 결정했구나. 최종 결정거. 할까 말까는 아니야. 최종 결정한 거 체크해 줘야 돼요. 근데 토론과 협상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토론은 찬성과 반대고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요새는 토의가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토론은 다소 좀 빠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협상은 꼭 연습하셔야 돼요. 협상이라는 건 뭐지? 서로가 이기는 건가? 아니죠. 이것도 협력적 말하기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할 거예요. 그러면 토의처럼 협상에서도 뭐가 결정되는지, 얘는 이거 양보했구나, 쟤는 저거 양보했구나, 결정된 부분은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빠진 부분들 협상에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연설이라는 거는 뭘까? 연설은 설득이 목적일까? 설명이 목적일까? 대통령 후보자 연설. 설득이에요. 설득.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연설하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설득을 할 때 설득 방법 3가지. 감정에 호소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인성에 호소하는 게 있어요. 이 인성은 누구의 인성? 발표자. 그래서 공신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신력. 감정은 청중들의 감정을 막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 저 불쌍하지 않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이런 느낌일 거고. 인성은 공신력이에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를 믿고 찍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논리적. 이 논리적이라는 거는 이성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감성적, 뭐 인성적, 이성적. 이 논리적은요, 근거 보는 거예요. 근거, 이유, 주장. 요 관계가 명확한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 방법이 연설하기에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은 협상하기에서도 당연히 설득하는 목적이니까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설득 방법을 하나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안 나온 부분만 지금 체크하는 거지. 나온 부분은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나온 부분에서 나올 것 같은 2가지 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자, 장문은 할 얘기가 많어. 보고하는 글 보고서 쓰기, 건의하는 글 건의문 쓰기. 요 2가지. 이 2가지 중에서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건의문이 매년 출제되는 베스트인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럼 건의문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보자. 건의. 처음에 저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불편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 방안. 그러고 난다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대 효과까지도 이렇게 이어주는 요 흐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딱 찾아서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건의는. 그리고 격식체로 써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좋겠습니다. 조금 친근감 있게 해주셔도 좋겠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높임말로 정중하게 써야 되는 게 건의하기 글의 특징이죠. 보고하는 글은요. 보고하는 건 설득일까 아니면 설명일까? 설명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조사를 해갖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더라. 거기에 한두 문장씩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도 괜찮긴 해요. 글쓴이들이. 그래서 이 보고하는 글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보고하는 글 같은 경우는 형식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로마자 숫자로 제목을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 넘버링이 들어가야 돼요. 넘버링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예요. 그러면 이런 글들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거 큰 제목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 넘버링 위계가 맞는지도 보고 이 내용이 혹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쳐쓰기 부분, 개요의 통일성 부분 찾아주는 문제도 보고하기 위해서는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가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9월달 문제에서 유형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서는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7번 문제 보니까 37번 문제는 청중 평가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거는 중심 내용이에요. 여기 중심 내용 있다 없다 문제. 그 내용 발표에 없었네요. 여기 발표 내용에서 없었던 거. 중심 내용 없는 문제 찾는 거지. 근데 그건 반대로 이 내용은 있었어. 이 내용이 있었던 거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게 될 거예요. 분명히 지문에서 이 사람이 발표하는 거에서 있었을 것 같은 거,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니까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라서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자료, 요 화면 1, 2, 3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화면 제시 부분이에요. 자료 제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거보다 아까 6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에 제시하고 가리키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더 여러분들이 읽어낼 때 조금 헤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래 이거 이렇게 나왔구나 알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그리고 장문으로 왜? 아니야? 장문으로 넘어가면 초본에 요 초고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다 쓰기 맥락에서 우리가 파악이 됐다면 뒤로 넘어가셔서 개요짝이 문제가 있나? 개요? 없네. 그쵸? 개요는 없습니다. 개요는 없고요. 자료 제시 문제가 있어요. 이 자료 제시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외관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맛있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두 번째는 영양소가 풍부할 것 같으면 차이가 큰 건가? 그나마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미흡하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 체크가 되셔야 되고. 자, 밑에 보고서 자료도 이렇게 보고서를 썼던 거에 대한 목적, 의미, 결과, 보고 결과까지도 보고서 융합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고서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우리 장문에서 수능에서는.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는 목적 드러나야 되고 의미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조사 방법 드러나야 되고 결과값 드러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 정도. 증가한 데 기여했다. 이거는 조사한 사람이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인지도가 향상됐다. 이것도 조사한 사람이 해석한 거예요. 그런 해석까지도 좀 덧붙여서 보고서가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 자료로 제시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1 한번 보시고 자료 1 보시고 자료 2 보시고 자료 2 보시고 지문의 내용이랑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3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자, 여기 융합형 문제까지만 좀 봅시다. 38번 문제에서 이 담화 표지라는 개념, 담화 표지가 뭐지? 담화 표지. 담화라는 게 뭐지? 담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담화라는 거는 글 혹은 말, 즉 이야기를 얘기해요.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의 표지라는 단어는 뭐예요? 표지. 뭐 책의 표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표시하는 지점. 자, 이런 말이나 글을 표시해주는 지점이 있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여기 보실까?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자, 이런 표현들은 연결 표지라고 하죠. 글의 연결 표지. 혹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순서 표지.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담화 표지예요. 자, 진짜 38번 문제는 이거 5초 만에 풀리는 게 활용 방법이래. 담화 표지 있나? 담화 표지는 어디만 보면 돼요, 사실? 앞부분. 그 앞부분, 문단의 앞부분. 있네? 연결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네. 적절한 거. 1번이네? 체크하고 끝. 이보다 더 빠르게 풀 수는 없지. 근데 담화 표지라는 단어를 모르면 우린 헤매. 이거 뭐야? 근데 담화 표지는 뭐라고요? 글에 대한 연결 표지, 접속 표지, 접속사 같은 경우, 그리고 순서 표지까지 들어가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이 담화 표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응집성이에요. 아까 내용의 통일성 같은 경우는 내용 단위로 바꿔주는 거거든. 이게 1문단에 들어갈 거 2문단에 넣자, 2문단에 들어갈 거 3문단에 넣자, 혹은 삭제하자. 이거는 통일성인데, 이 통일성은 내용인데, 이 응집성은 이런 문법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문법.
문법의 연결어 찾는 거. 그래서 요 응집성과 연결시켜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는 뭐 아무 말 대잔치였으니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39번 문제. 자, 항상 39번에서 요것을 작성하기 위해 쓴 메모이다. 우리는 메모라고 읽었지만, 이게 개요구나. 그쵸? 여기 개요 문제예요. 그래서 개요 제시 문제니까 항상 요거는, 왼쪽에 두시고, 오른쪽에 두시고, 지문이랑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같이 읽어줘야 돼요. 읽고 또 읽고, 그럼 다시 가서 또 읽게 돼요. 항상 읽고 나서 찾아주고, 읽고 나서 찾아주고, 읽고 나서 찾아주고. 그렇게 한번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40번 문제도. 40번 문제가, 이게 조금 이제 화법과 작문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 되면서 좀 추가되는 부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의 배려라고 하는 대화의 요령이거든요. 이 대화의 요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냐면은 1학년 때. 1학년 국어에서 요령의 경률 기억나니? 관용의 경률, 요령의 경률, 공손성의 원리. 배운 학교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어요. 왜냐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요령의 경률, 뭐 대화의 원리 그걸 다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그냥 읽어주면 돼. 부담 덜어주는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지. 그래서 어떤 부담 기준으로 내 탓, 남 탓. 그렇죠? 그래서 내 탓을 높이고 남 탓을 내려주는 거. 그런 기준의 요령의 경률.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되는 점을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동의의 경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나 내 의견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한번 동의해주고 나서 뒤에 반대해주는 게 우리가 예의 바른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나는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지? 근데 집에 가면 안 된다? 와이프랑 얘기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 성찰하게 되네. 아무튼. 자, 밑에 자료 2번에서는요, 대화 상황과 관련된 맥락을 공유하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양의 경률, 우리가, 대화 협력의 원리라고 해요. 이거는 공손성의 원리는 아니고, 1번, 자료 1번이 공손성의 원리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 또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라고. 그리고 자료 2번 같은 경우가 협력의 원리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요 화작 교재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넣어놨거든. 화작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6페이지. 제가 여기에 넣어놨던 거. 대화의 원리에서 공손성의 원리, 그리고 협력의 원리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월달에 나왔으니까. 이거 안 나오란 법은 없거든. 없겠구나. 그치, 내가 출력해줄게. 괜찮아. 이거 하나 출력해줄게. 이거 없는 사람은 그냥 한번 또 달라고 해요. 근데 다 받았던 걸로 기억돼갖고. 그래서 이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40번 문제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 41번 문제에서 A에 들어갈 말이라고 하는 이 A에 들어갈 말은 빠져들은 게 있어. 맥락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같은 문제는 설문조사를 봐야 돼. 같은 문제의 설문조사. 그럼 설문조사에서 뭐가 빠졌을까? 설문조사만 봐도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항상 우리가 자료를 인용할 때 필요한 게 뭐지? 누가 조사했냐? 이거 출처 어디야? 네 뇌피셜 아니야? 출처 나와야 돼요. 그쵸? 출처. 그리고 상품이 산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누가 응답했어? 이거 초등학생이 응답한 거야? 중학생이 응답한 거야? 고등학생이 응답한 거야? 자, 그런 부분들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료 인용할 때는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 저번에 뭐 대선이나 선거 할 때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 발표할 때마다 항상 여론조사 뒤에 덧붙이는 내용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한 결과고 누구에 의해서 표본 오차는 어떻게 되고, 그게 3번이에요, 3번. 그렇죠? 주체와 응답 대상 정확하게 밝혀주고, 누가 응답했는지, 몇 퍼센트 응답했는지, 조사율은 어떤지, 표본 오차는 어떤지, 편차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원래 사실대로 엄청 자세하게 밝혀줘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인용할 때, 자료를 인용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인용할 때 출처 밝힌 거 말고 왜곡하면 안 돼요. 이 왜곡에 대한 문제도 지금 교과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 표절하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고쳐쓰기인데 이 고쳐쓰기는 어떻게 고쳐쓴 걸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42번 문제까지만 보고 끝낼 거야. 봐봐. 42번 논의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지. 그럼 논의 내용 뭐가 결정되는지 여기서 찾아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분명히 이 학생들 토의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 그럼 내용 단락으로 자 나부터 잠깐만 볼게. 자 학생 1과 학생 2가 학생 3이 오기 전까지 학생 부장인가 봐. 얘가 좀 늦었대. 그쵸? 그럼 학생 1과 학생 2 사이에서 뭐가 결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 그렇게 썼어.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동의 한번 해주고 까고 있지. 그치? 나도 그런 건 동의해. 동의 한번 하면서 하지만 또 까고 있지. 반박하고 있지. 이런 패턴은 토의에서 전형적인 패턴으로 여러분들 제시될 건데 자 여기서 합의된 거 있나? 학생 1과 2 사이에서 없어요. 합의된 게 아니라 합의된 거 여기에서 두 관점 제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럼 두 관점 모두 담아줄 수 있겠어? 그래. 내용을 추가해 볼게. 그럼 결국 합의된 게 뭐야? 결정한 거? 두 관점 다 쓰겠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뭘 결정했는지. 이 사람들 엄청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이 정도면 치열하게 싸운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치열하게 안 싸웠지만 이제부터 일사천리야. 뭐해? 야, 제목도 수정해줘. 제목도 수정해줘. 그쵸? 또 일회성 소비 요거 바꿔봐. 마지막에 일회성 소비 바꿔봐. 인용할 때 잘못됐어. 이것도 수정해. 또 뭐 수정할까? 마지막에 야 시장 규모 밝혀야 돼. 확대됐다며. 확대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비포와 애프터가 드러내야 되는 자료네 이것도. 그치? 그럼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지. 이게 다 고쳐쓰기의 재료들이 될 거라고요. 자, 토의에서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도 대화의 태도도 봐야 되지만 결정되는 것까지는 체크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 아마 이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적절한가 맞는 거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요 문제 유형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쳐쓰기에서 좀 어려운 유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특강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도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 화법과 작문에서 안 나온 부분들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수능 특강 다 화법과 작문 갖고 있잖아. 아니야? 있어? 거기에서 이런 거 찾아서 한번 더 풀어봐봐. 알겠죠? 보고, 건의, 연설, 협상 이런 것들 풀어서 한번 보세요. 없으시면 저한테 뭐 달라고 하세요. 제가 다 출력해드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